내가 늙어도 진짜 바다는 싱싱하게 젊게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바다가 더 빨리 늙어버렸잖아. 이야, 해녀보다 빨리 늙네 바다가. 신명나는 가락이 울려 퍼지고 축제가 열렸습니다. 태풍과 코로나19로 중단되고 나서 4년 만인데요. 제주 해녀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며 세계 해양 문화의 꽃이다. 하나, 우리는 생활의 터전인 제주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며 자연과 공생.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제주 해녀. 객석은 이미 만석입니다. 아이들에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앙증맞은 꼬마 해녀들의 등장에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은 역시나 바다입니다. 소라를 마음껏 잡을 수 있는 바르짜비 체험장. 잡는 재미만 한 게 어디 있으려고요. 한바탕 신나게 축제를 즐겼다면 이번엔 바다의 맛을 즐길 차례입니다. 펄펄 끓기 시작한 건 배지근한 맛이 일품인 소라 보말죽. 한치와 군소를 곁들인 꼬치구이. 참 먹음직스럽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최고의 음식은 석쇠에 올린 소라구이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너무 익히지 않고 살짝 하니까 부드러우면서 식감이 있어요. 이것이. 이거 똥차 걷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남녀노소 누구나 반할만 하죠. 일찍 잠에서 깬 동쪽 해안마을. 해녀 삼촌들이 물때에 맞춰 바다로 향합니다. 오늘은 공동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내 벌이가 아닌 일에 소홀할 법도 하지만 외려 더 빠짐없이 참여한다네요. 바닷속에서 건져 올리는 건 성게인데요. 성게는 소라 다음으로 해녀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주요 수입원입니다.
풍년의 조짐일까요? 성게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37년 차 해녀인 송명자 씨.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실력은 마을에서 1등인 상군 해녀입니다. 성게로 가득 채운 망사리를 무트로 올리지를 않고 어선에 싣습니다. 만선입니다. 부지런히 달려가는 어선. 그런데 폭우로 가는 게 아니네요. 급기야 애써 채워 올린 망사리를 다시 바다로 던집니다. 성게가 든 채로 말이죠. 바닷속에서는 해녀가 망사리 밑을 열어 제칩니다. 왜 애써 잡은 성게를 다시 놔주는 걸까요? 해조류가 없는 곳에 있는 성게를 먹이가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 일명 성게 들이치기 작업. 내년 봄까지 성게를 살찌우려는 해녀들의 자구책입니다. 성게가 가벼운 거보다 날이 훨씬 거답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죠. 뼈만 남았어. 살이 아무것도 없이. 속 내장밖에 없어요. 살 안 찌는 동네 성게는 보면 새까맣고 내장밖에 없어. 먹은 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내년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올해는 이동해 놓으면 이제 내년 4월 달 되면 잡을 거. 김영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물속에서 끌어올린 건 성게 같은 망인데요. 놀랍게도 성게의 먹이로 양배추를 주고 있습니다. 성게는 원래 모자반이나 감태 같은 해조류를 먹는데요. 아까 바닥에 있는 요 성게들이 해조류를 대신할 새로운 먹이를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어는 뜨지만은 덜어는 이제 가라앉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가라앉는 갯노고 어장에 성게를 이렇게 사료원으로서 이렇게 접목했을 때 새로운 소득원으로 이제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제 저희들의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난 채소를 성게가 과연 좋아할까요?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녀석들 양배추를 꽤나 잘 먹습니다. 실험 결과에서도 자연 생태의 것과 견줘도 될 만큼 건강한 생육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양배추는 전반적으로 잘 섭취하였고 넉 달 정도의 그 사육 기간 동안에 체중 대비 12%까지 이제 생식소가 발달되는 것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양배추를 섭취한 성게인 경우에는 단맛도 있고 반면에 쓴맛은 없고.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해녀들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한데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바다의 식물인데 이거 이 육상의 거 먹은다 하니까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요, 우리 해녀로서는. 달라지는 바다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제주 바다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기는 곳은 마을 어장이 있는 연안입니다. 마을 어장이 있는 안반지대 약 40%. 6,400헥타르에서 갯녹음 현상이 확인됐는데요. 갯녹음이 진행되면 안반이 하얗게 변하고 바다숲을 이루던 풀들이 사라집니다. 먹이가 없으니 성게와 소라 같은 저서 생물의 수도 급격히 줄었는데요. 황폐해진 바다는 결국 사막처럼 변합니다. 백화 현상이 심한 곳엔 잠수부가 투입되기도 합니다. 고수압을 이용해 바닷속을 청소하는 건데요. 바위 표면에 달라붙은 석회조리를 걷어내는 겁니다. 새하얀 석회조류가 사방으로 뿌옇게 흩날립니다. 주변이 안 보일 만큼 양이 엄청납니다. 해조류는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요. 인공어초에 해조류를 부착시켜 번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해조류가 없어지면 유절산호말이나 무절산호말이 덮으면서 이게 이 해조류가 포자가 그 바위에 부착할 수 없게 됩니다. 해조류가 부착할 수 없는 사질대에 이 인공어초를 넣어서 그 해조류를 인공어초에 부착을 시켜서 주변 안반으로 포자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해역을 잠식한 갯녹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온평리의 이웃마을인 종달리 해안입니다. 지난 여름 이곳에 거대한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바다를 가득 메운 구멍 갈파래입니다. 청각, 파래와 같은 녹조류지만 먹을 순 없습니다. 해변을 뒤덮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물 밖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와. 와. 해변을 잠식한 파래더미가 햇볕에 말라 썩고 있는데요. 악취가 진동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양이 해마다 늘어 여간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연간 1만 톤이 넘게 발생하는데 수거량은 절반도 안 되는 3,000톤에 그칩니다.
예전에 없던 눈에 띄는 이상 징후. 주요 원인은 수온 변화입니다. 지난 54년 동안 우리나라 표충 수온은 1.35도 상승했는데요. 전 세계 상승폭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제주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10년대 평균 20도였던 표충 수온은 최근 2년간 평균 1.5도나 올랐습니다. 소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도 큰데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휑한 바닷속. 그래도 해녀들은 부지런히 소라를 잡아 품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바다에 든 지 4시간 만에 귀한 고령의 해녀들이 먼저 무트로 올라옵니다. 몸은 예전만 못해도 실력은 줄지 않았네요. 그런데 옮겨 담기도 전에 서놓은 굼을 덜어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7cm 이하의 작은 소라들이어서죠. 아이고, 소라가 이수가 지금 바닥에 풀이어서는 먹을 게 없어서는 동고 올해는 또 막. 아, 우리 왕분 아이가. 상군 해녀의 망사리는 역시나 두둑하네요. 너 그전에 봤던 거하고 완전 틀리잖냐? 아까 예술사 하지만 명자 씨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소라 잡아서 아이들 키웠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네요. 소라가 옛날에는 막 이랬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런 건 어쩌다 있고 이런 것밖에 없으면 감태가 막 어서져 보다니 물건이 없어요. 살아요.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해녀들 곁을 떠나지 않는 한 남자가 눈에 띕니다. 남편이야 뾰족하고 무게가 나가는 소라를 날러주러 왔다지만 카메라를 든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해녀들과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스스럼 없이 사진도 찍고 얘기를 나누는 걸까요? 바닥에 어느 쪽 갔다 오셨냐? 용머리. 아, 용머리 계신 분이 삼촌이었구나. 상군 해녀들이 뭐 80kg, 100kg, 뭐 120kg까지 더 잡기도 하시고요. 해녀들의 주 수입원이 소라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는 물질할 때가 돼도 돈이 안 되시니까 밭일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온평리 해녀들을 10년간 렌즈에 담아온 작가. 해녀들의 삶을 관찰하다 보니 달라진 바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9년) 전에 촬영한 온평리 바닷속입니다. 대표적인 해조류 감태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감태를 붙잡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셨으면 지금은 골갱이로 이렇게 짚으면서 다니시더라고요.
바다가 나보다 빨리 늙더라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불과 10년 사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바다숲.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해조류를 먹고 사는 소라입니다. 생존의 기로에 몰리다 보니 점차 제주 바다를 떠나고 있는데요. 10년간 무려 124km나 북상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협조를 얻어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울진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망망대해. 왕돌초는 제주의 이어도처럼 바닷속에 있는 거대한 수중 암초입니다. 떼지어 나타난 건 손바닥만한 자리돔. 제주의 명물을 여기서 보게 되네요. 연구팀이 암초에 붙은 소라를 채취합니다. 바닥에 사는 저서생물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어류보다 바다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데요. 소라가 제주 바다를 떠나는 이유를 밝힐 수 있을까요? 소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와 동해 총 6개 해역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소라들을 비교해봤습니다. 크기는 제주산 소라가 동해에서 채취한 소라에 비해 평균 1cm가량 작았습니다. 평균 무게도 33g으로 동해보다 17g이나 덜 나갔습니다. 성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라의 위 내용물도 분석해봤습니다. 여섯 개 해역의 소라 중 석회조류가 검출된 건 왕돌초를 제외하면 제주가 유일합니다. 왕돌초에선 석회조류뿐 아니라 해조류인 녹조류와 갈조류, 홍조류가 모두 검출됐지만 제주산 소라에선 일부만 발견됐습니다. 왕돌초 지역에서 다양한 해조류들이 먹이원으로 발견이 된 반면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소라의 경우 석회조류를 먹은 증거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봤을 때 제주 지역에 서식하는 소라의 경우 먹이 조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지 않았나. 해녀와 해양학자들의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가 가설을 세웠던 것처럼 안 됐으면 좋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이게 소라 개체군들이 환경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결과들을 우리가 도출을 했습니다. 지금 쿠로시오가 지나가는 난류의 영향이 강화되고 수온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있는 지역은 석회조류들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었고요. 해조류가 풍부한 동해안 지역에서는 잘 먹고 성장이 고르게 잘 진행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라의 덮개를 잘라
단면을 깨끗이 갈아줍니다. 이 절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화려한 무늬가 나타나는데요. 매일 한 줄씩 생기는 소라의 성장 곡선입니다. 꼭 나무의 나이테처럼 생겼죠. 곡선의 간격과 형태를 분석하면 소라의 성장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라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오늘 금요일 야간으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작은 한계창 포인트 가면 먼저 하강해서 내려갈 거고요. 매번 했던 대로 한 2, 3m 정도의 모래 지역에부터 라인을 30m 칠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번 주가 조류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흘러나가지 않도록. 먼저 잘하고 와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민간 잠수사들이 섭섬 앞바다에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정기 탐사인데요. 깜깜한 바닷속. 조명을 비춰 바닥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밤에 활발히 활동하는 물고기의 특성을 고려해 탐사는 늘 야간에 진행합니다. 바닷속에서 우리를 처음 맞이한 건 긴침 얼룩성게. 우리가 보아온 성게와는 사뭇 다른데요. 길고 풍성한 가시가 범상치 않습니다. 산호 못지않은 화려한 색깔을 뽐내는 이 놈은 주홍 감패. 젓갈색 가로띠 무늬를 가진 세 줄 얼개 비늘과 긴 주둥이가 특징인 청대치도 밤바다를 누빕니다. 멸치를 잡아먹던 쑥깜팽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기후변화는 바다 생태계도 크게 바꿔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은 미기록종들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하나 또는 두 개인데 먹들어갈 거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지느러미 세 개의 물고기 많지 않거든요.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한 물고기 탐사를 통해 30여 종의 국내 미기록종이 발견됐습니다. 빗살 아시놀래기, 검은 눈띠 망뚝, 큰 신뱅이도 얼마 전에야 공식적인 한국 이름을 얻은 미기록 어종입니다. 호주에서부터 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는 대만 또는 오키나와 또 일본에서 남일본 쪽에 분포를 하는 종이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해수원이 올라가면서 쿠로시오에서 나눠준 스시마이루를 타고 우리나라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4월달 가장 수온이 낮은 3, 4월 달에 15도를 넘기고 있거든요. 15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제주 바다는 아열대성 일부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수온 환경은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 날, 명자 씨가 이웃 마을까지 나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해진 잠수복을 고치러 왔는데요. 지난 봄에 육지까지 물질을 다녀온 터라 여기저기 상처가 수두룩합니다. 40년 넘게 잠수복을 만들어 온 장인. 솜씨 좋은 그의 손을 거치면 헌옷도 새 옷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손지. 딸라. 올라네. 먼저 아들의 이번 딸. 아이고. 야, 사람 씨만 믿어 할망이 되고. 할머니요. 세월이 참. 옛날에는 우리 막 6mm씩 입원하시는데 이젠 6mm 하는 사람 어찌해? 6mm 거의 없어. 옛날엔 6mm들이 많았는데 6mm는 이제 몇 프로가 안 돼. 제주에서도 몇 안 되는 해녀 잠수복 전문점. 고무를 일일이 자르고 이어붙이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몸에 꼭 맞게 만들기 위해서죠. 38. 엉덩이는 어색하네. 90. 해녀들의 신체 변화나 취향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자 씨도 30년을 드나든 단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든 잠수복은 예전 것과 좀 다르다는데요.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답니다. 39년이면 이제 그렇게 물이 따뜻해진 데가 한 10년 안짝인 거다 이마. 10년 안짝이라. 우리 동네 언니들이 보니까 옷이 그 전에 3mm 입는 사람이 몇 명 아니었는데 지금은 너나 나나 다 4mm에 3mm 입어요. 그렇게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 다 알거든. 그 사람들이 4mm, 3mm 그렇게 입어가니까 점점. 야 이거 이렇게 변해 있구나. 이거 이렇게 잘 해놨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값 잘해야 돼 이거. 예예. 아이고 이거 올리만 입어 말전해시니 내년까지 입어서 켜. 체온을 유지해주던 두꺼운 잠수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바다. 고맙습니다. 해녀들은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쪽의 얕은 해안. 거무튀튀한 뭔가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네요. 조심스레 다가가자 이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둥근 앞머리에 온몸에 찍힌 불규칙한 검은 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입니다. 전 세계 18종의 물범 중 유일하게 한반도에 서식하는 종인데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주로 발견되어 온 녀석. 겨울철 중국에서 새끼를 낳은 뒤 서해로 내려와서 봄부터 늦가을까지 지냅니다. 건강한 개체가 제주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령도에 있어야 할 물범이 어쩌다 제주까지 내려오게 된 걸까요?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인지 해류 등 다른 요인 때문인지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전에 없던 이상 징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선박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항구입니다. 수중 촬영 허가를 얻어 물속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눈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화려한 빛깔의 산호입니다. 기후변화 지표종인 큰 수지 맨드라미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작고 노란 이 녀석은 뾰족 수지 맨드라미입니다. 연분홍 자태를 뽐내는 이 녀석은 아직 이름이 없는 국내 미기록종입니다. 제주 바다에 익숙한 전문 다이버에게도 낯선 광경입니다. 산호 촬영차 제주도의 바다를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 항내에 산호가 이렇게 군락한다는 게 정말 새로웠고 터널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산호가 엄청나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의 남쪽 서귀포 바다에 있는 산호가 어떻게 제주 북쪽 바다까지 오게 된 걸까요? 역시나 원인은 수온 상승입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연산호 군락지 우리가 서귀포 지역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처럼 거기가 대표적인 지역이었어요. 문섬, 범섬, 섭섬 이 중심으로 하는 이 남쪽 라인에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주도 북쪽이 충분히 연산호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일부 남쪽에는 너무 수온이 뜨거워서 이동을 해야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어떻게 보면 기온으로 따지면 1.2도나 1.5나 2도는 큰 차이가 없던데 바다에서는 엄청 큰 차이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100년 동안에 한 1도 올라가는 게 지금 한 20년 정도에서 1.5도씩 올라가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이 수온이 높아지면은 갈조류들은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생존율이 떨어지고 그럼 그 자리를 이렇게 그 산호류들이 차지하게 되면은 저소생물끼리는 공간 경쟁이라고 그러는데 공간 경쟁에서 이제 해조류나 이런 것들이 좀 수온의 영향에서 2차적으로 그 좀 밀려난 현상이 있는 거죠. 천년의 섬이라 불리는 섬 속의 섬 비양도. 푸른 바다 풍경이 일품인 곳입니다. 하지만 물속 사정은 다릅니다. 감태와 모자반 같은 해조류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기세등등하게 바닥을 차지한 건 거품 돌산호입니다. 인공어초까지 완전히 잠식했는데요. 거품 돌산호는 대만이나 필리핀, 호주 같은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제주 바다에도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수십 년간 물질을 해온 해녀들은 바다가 변했다고 합니다. 감태 해초류가 없어가면서 그게 생긴 거예요. 바다가 다 죽었어요, 죽었어. 해조류가 없다 보니까 좀 물건도 없고 전복 같은 거는 아예 없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전복이 그냥 가면은 몇 킬로씩 떼놨는데 남동쪽 연안에서 발견된 모래 말미잘도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청객인데요. 해마다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물질하는 해녀들에겐 위협적인 존재로 자라고 있습니다. 겁나요. 저희는 그 말미잘 곁에 가지를 않습니다. 무서워서. 조금씩 이제 그 말미잘이 덮기 시작하더니만은 차츰차츰 매해마다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전체를 펴져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소라나 전복 모든 게 다 이제 살 곳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없어요. 수온 상승이 소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동일한 조건의 환경 속에서 하루의 수온을 1도씩 올려봤습니다. 사흘째부터 움직임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체내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주사기로 소라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적혈구가 없는 소라의 피는 하늘색을 띠는데요. 분석기에 돌려봤더니 외부 침입 물질을 방어하는 식세포율이 사흘째 25%에서 9일째 15%로 10% 감소했습니다. 소라의 면역이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하는 활성산소량은 2배나 증가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수온 상승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폐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해조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성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게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점들을 시사하기 때문에 현재 환경 변화가 소라 개체군에 주는 영향은 좀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다른 많은 과학자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에 우리가 해조류가 많이 풍성해지는데 여름철에 산란해서 해조류가 풍성한 지역에 소라 개체군이 어린 개체들이 가서 자라는 그런 자연적인 상황을 우리가 현재는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소라가 100개가 있다면 해조류의 영향, 그 다음에 수온의 영향 때문에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마치 군인이 행군을 하듯 씩씩한 상군 해녀들. 그중에 온평리의 막내 해녀 송명자 씨. 그녀는 온평리의 유일한 30대 해녀다. 22살부터 물질을 시작해 15년 가까운 경력이다. 글쎄요, 마지막 해녀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해녀가 생겨나지 않으면 참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명자 씨와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지를 하는 곳은 육지에서 1km나 떨어져서 저 뒤에 여자가 나 닮다. 뒤에 송명전에 이세봉이. 새롭다. 아 그때만 해도 젊었죠. 기준. 2분이나 숨을 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야 해녀들이 그때만 해도 감태가 막 하나씩 그게. 기죽에 저 시절이 쓸만했던 시절이지. 물건도 없고 크기도 작다. 잘하던 버리고고.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명자 씨는 여전히 온평리 막내 해녀인데요. 물건도 없고 크기도 작다. 해녀보다 더 빨리 늙어버린 바다. 바닷속을 마치 부처님이 아닌 용왕님처럼 손바닥처럼 들여다본다. 잃어버린 바다밭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바다를 지켰더라면 이렇게 황폐화되지 않으실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고. 아유 그냥 진짜 너무 젊었었던 그 바다, 젊었었던 바다가 진짜 너무너무 그리워 지금. 내가 늙어도 바다는 살아있을 줄 알았거든. 내가 늙어도 진짜 바다는 싱싱하게 젊게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바다가 더 빨리 늙어버렸잖아. 많이 아쉬워 솔직히. 옆 동네 살아도 감태 많은 데 가서 구경하고 싶을 정도로 속상해. 그런 거 생각하면 속상해. 아우 속상해.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장 닥친 문제입니다. 뜨거워진 바다는 점점 사막으로 변하고 해녀들의 망사리를 채워주던 소라는 제주 바다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관심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마지막 해녀에게서 바다마저 빼앗는 비극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